광복 회장의 횡령 의혹. 상당히 좀 사실이라면 심각한 의혹인데 어떤 의혹인지부터 보시죠. 어떤 돈을 횡령했다는 건지 의혹 보시죠. 지난 1년간 광복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내에 카페 헤리티지 815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헤리티지 815라는 국회 내에 있는 카페는 국회가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액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줘야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 어떤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사적으로. 독립유공자 자녀에게 갈 돈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임차료도 안 받아요. 그런데 광복회 내부에서 의혹이 폭로됐는데 운영자금 4,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카페 운영 총괄을 했던 광복회 기획부장 A씨가 제보를 한 겁니다. 김원웅 회장의 의상 구입과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를 저 돈으로? 이발소? 이런 데 쓰였다라며 송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쓰였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김 회장의 뒷돈은 기본적으로 카페에서 나갔다 독립유공자 장학금 줄 내가 그거 떼웠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국회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 기획부장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광복회 내부 이 기획부장이 제시한 폭로 내용입니다. 자, 광복회가 뭐라고 해명하는지 광복회 해명까지 들어보시죠. 수익 담당 직원 A씨가 자신의 비리를 김 회장 지시였다라고 주장하는 거다. A씨의 과잉 충성이었다. 김원웅 회장의 부인은 해당 금액 내가 모두 갚아줬다. 그러니까 광복회 주장은 저 독립유공자 장학금으로 써야 할 돈이 김원웅 회장 옷, 안마시술소, 이발소에 쓰인 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A씨가 김 회장 모르게 과잉 충성한 거다. 저 A씨의 잘못이다, 비리다라고 광복회는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광복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강력계 형사는 아시잖아요. 이거 광복회 주장대로 A씨가 과잉 충성하느라고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에 가야 될 돈 카페 이용금으로 김 회장 안마시술소, 이발소 등 옷 찢는 데 써놓고 김 회장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김 회장도 다 알고서 쉬쉬했던 거를 이분이 공익 제보한 겁니까? 이 사안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입장에서 선뜻 범죄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자가 과잉 충성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단체의 돈을 회장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해 왔다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횡령 금액이 상당할 때 통상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A씨 주장에 따르면 드러난 횡령 금액은 약 4,500만 원 정도지만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횡령 사실이 드러날 정황도 보이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 횡령의 주체는 통상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측은 범죄 사실의 성부를 떠나서 그 금액을 돌려놓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온전하게 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횡령 사건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보니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보자 A씨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김원웅 광복회장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횡령 사건은 한번 수사가 개시되면 또 다른 사용처로 그 수사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혐의를 넘어서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 광복회의 주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안마 받고 머리 자르고 옷 찢는데 이게 어떤 돈인지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광복회 주장은.
그렇죠. 이제 그 광복회 주장도 그렇고 김원웅 회장의 주장도 그렇고 그냥 직원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돈을 횡령해서 자신의 한복이라던가 뭐 이발소라든가 안마실소 비용이 나갔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그 비용을 다 자기가 충당해서 메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후에는 어쨌든 이 돈이 그런 식으로 횡령돼서 쓰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에 자신도 함께 법적 책임을 물 각오를 하고 이 제보를 한 예. 거거든요. 만약에 그 김원훈 회장 혹은 광복회 주장대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원훈 회장에게 이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면 과연 A 씨가 건질 수 있는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까지도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스토리의 흐름상 더 자연스럽지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질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김원웅 회장에게 이러한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이것을 제보한다는 거는 언뜻 잘 이해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좀 이따 또 보시겠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비리들도 또 있습니다. 뭐 가족들을 동원해서 골재 회사를 차려서 광복회 직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공문서를 남발한 일들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어쨌든 광복회라는 게 굉장히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사실 김원웅 회장 아닙니까? 이번 사건 역시도 본인의 어떤 이러한 잘못된 어떤 처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쪼록 깨끗하고 깔끔하게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본인도 해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횡령된 돈 채워놨다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건들 게 없어서 독립유공자 자녀 장학금 줄 그 돈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누가 됐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카페에서 나오는 돈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마실소도 가고 이발비에도 쓰고 옷 짓는 데도 쓰고 하는 거. 그리고 광복회 안에 가족회사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해당 임원들한테 이실직고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수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이거는 김원웅 회장 바로 나오면 며칠 내에 모든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광복절마다 나와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슴 찢어지게 하고 친일몰이하고 국민들 쫙쫙 갈라치게 했던 김원웅 회장의 민낯이 바로 이거라는데 저는 뭐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윤미향 의원과의 관계 한번 봐요. 그렇게 수요 집회마다 모였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해서 쓰기 위한 돈 갈비 먹고 뭐 하고 했던 거랑 지금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랑 저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마 그 양쪽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은 그 김원웅 회장이 뭐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자체가 저는 뭐 안마를 받는다거나 머리를 자른다 이런 데 써야질 거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그 수익이 당연히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걸로 명목상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혹시나 뭐 광복회에 뭐 운영 자금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였겠지 뭐 혹시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도 이걸 강력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게 제안을 했군요. 조금 전에 지상파 토론이 아니라 국회나 어디든 31일에 양자토론하자. 국민의힘이 양자토론 제안을 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